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면역학 1장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뼈의 안에 있는 골수 안에서 이렇게 많은 면역세포들이 발생이 된다. 거의 모든 혈액세포가 거의 모든이라 모든 혈액세포가 골수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최초 조상인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조혈 줄기세포로부터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커먼 림포이드 프리저니터 셀로부터 만들어지는 뭐 T셀, B셀 이런 것들, 그리고 커먼 마이엘로이드 프로제니터 셀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적혈구, 그리고 그래뉼러사이트라고 좀 뒤에 배울 백혈구의 베이소필, 이오시노필, 뉴트로필, 호염구, 호산구, 호중구. 얘네들이 염기성, 중성, 산성의 pH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름이 붙었는데 뒤에 뭐가 필이 붙으면은 뭐를 좋아한다는 거죠? 베이식 pH를 좋아하는 거, 이오신, 그 산성 쪽을 좋아하는 거, 중성 쪽을 좋아하는 거. 그건 실제로 세포들이 이러한 pH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시약으로, 염기성 시약으로 염색이 잘 되고, 산성 시약으로 염색이 잘 되고, 중성 시약으로 염색이 잘 되어서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일단은 붙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이제 면역세포들의 족보를 잘 살펴보도록 하자. 족보에 나오는 세포들은 계속 출현해요. 그러니까 아직 책이 안 나왔지만 책을 사시면 책을 받으시면은 요 페이지를 북마크를 하시고 계속 뒤에서 나올 때마다 이 새로 나오는 세포는 여기서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 세포들의 상호 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먼 림포이드 프로제니터 셀은 T셀, B셀, 내추럴 킬러 셀들이 만들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커먼 마이로이드 프로제니터 셀에서는 이런 것들, 적혈구 등이 분화되어 만들어진다. 일단 골수 안에서 전구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출생 전에는 태아일 때는 엄마 뱃속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나 쪼그리고 있을 때는 간과 비장에서도 이러한 세포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다가 성체가 되면 이제 골수가 자라면서 골수에서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요 베이소필, 이오시노필, 뉴트로필 얘네들 통틀어서 그래뉼러사이트, 왜 세포 안에 이렇게 그래뉼이 있는 것처럼 보여. 조그만 그래뉼 과립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그래뉼러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뉼러사이트 우리 셋 뉴트로필, 이오시노필, 베이소필을 통틀어서 그래뉼러사이트, 과립구라고 부른다. 과립들이 이렇게 있죠. 난 뉴트로필은 산성과 염기성 시약에 의해 모두 염색되는 그래뉼이 있고, 세포핵, 특히 그림 보면 세포핵을 그리는데, 세포핵이 세포핵 안에 있는 DNA를 염색해 보면 파란되게 시약으로 염색을 하거든요. 파랗게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자외선을 쪼이면 파란색 형광을 발산하는 그런 형광 물질로 되게 많이 염색을 해서 핵 안의 DNA는 되게, 저는 지금 빨갛게 칠하고 있지만 파란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2도인 책에서도 이렇게 파랗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뉴트로필의 특징은 이 핵의 이 안에 이 DNA들이 이렇게 여러 결의 형태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폴리모르포 뉴클리아 류코사이트, 핵이 모양이 막 부정형으로 지멋대로 생겼다. 그래서 폴리모르포 뉴클리아 류코사이트, PMN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PMN은 뉴트로필이다. 그죠? 뉴트로필은 이런 핵이 여러 겹으로 찢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할 그런 면역세포예요. 백혈구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런 면역세포 중에 하나죠. 반면에 이오시노필은 주로 산성시약에 의해서 과립이 염색되고 이엽 형태, 두 조각 형태의 핵을 가지고 있고, 베이소필은 자 보시면 백혈구 중 뉴트로필이 뭐 70% 가까이, 이오시노필이 뭐 1에서 3%, 베이소필은 굉장히 적죠. 그죠? 아무튼 뉴트로필이 대세다. 나 베이소필은, 와 여기 틀렸네. 제가 강의를 미리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오타를 강의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염기성 시약에 의해 과립이 염색되고 당장 고치도록 할게요. 제가 자, 고쳐볼게요. 저기 틀렸죠? 인디자인을 불러왔어요. 원본 편집. 포토샵이 뜨겠죠? 자, 진짜 정말 오타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봐도 오타가 계속 나오죠. 깨끗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자, 수정이 됐죠? 자, 인디자인 빼고. 자, 베이소필은 염기성 시약에 의해서 과립이 염색되고 일렵 형태 끊어지지 않았죠. 그런 핵을 가지고 있다. 뉴트로필과 이오시노필은 알겠지만 뭔가 개걸스럽게 먹고 있죠. 식세포 작용을 하여 침입한 병원체를 잡아먹지만 나는 그런 개걸스러운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얘는 무슨 일을 할까? 나중에 종종 등장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이오시노필은 이렇게 이엽 형태 두 개로 쪼개져 있죠. 베이소필은 하나로 되어 있고 PMN, 폴리모르포뉴클리어 리코사이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듯이 보이는 이러한 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제 AI로 물어본 거예요. 호상구는 산성 염료에 의해 더 잘 염색되어서 그런 이름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산성 용액에서 더 잘 살아나가나요?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오시노필은 산성염료, 이오신 같은 산성염료, 이오신이라는 산성염료가 있어요. 잘 염색되어서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호산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는 염색 특성에서 유래한 것이며 실제로 산성 환경에서 잘 살아남는지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험 우리가 뭔가가 궁금해가지고 논문을 찾아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실험을 해놔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만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틈새 시장을 노리는 연구자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뭐 이외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걸 누군가 해봤겠죠. 그랬더니 산성용액에서 세포 생존력이 증가하였고 세포 사멸이 물론 pH가 아주 낮은 건 안 되겠고 약간 낮은 거죠. 약산성 세포 사멸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어 있습니다. 즉 산성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pH 6.0이면 상당히 낮은데 pH 7.5보다 호산구 이오시노필의 생존율이 약 2배 증가하고 일찍 죽는 것은 이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논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블로그 같은 거에 잘못된 정보를 검색해서 AI들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원전을 확인해 봐야 돼요. 호산구는 약간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호중구는 어떨까? 호중구 뉴트로필은 이오시노필보다 더 중성 pH를 좋아하니 물어봤어요. 뉴트로필은 중성 pH 근처에서 기능이 가장 잘 발현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호중구 뉴트로필의 화학 주성 케모택시스는 뭐 얘가 어떠한 화학 물질의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걸 케모택시스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는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다기보다는 작은 분자. 냄새라는 게 뭐야? 우리는 코로 냄새를 맡지만 코로 냄새를 맡고 혓바닥으로 맛을 보지만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건 역시 작은 분자가 코 안에 있는 미각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 가지고 후각을 느끼는 것이고 이 후각세포, 미각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혀가 미각을 느끼는 것이죠. 결국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분자를 느낄 수 있는 건 후각이고 액체에 녹아있는 작은 분자를 느낄 수 있는 건 미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케모탁시스 이런 것도 냄새를 맡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세포가 무슨 냄새가 있겠어요, 그죠? 세포는 코도 없기 때문에 작은 분자를 끌려서 갖는 것을 우리가 케모탁시스 화학 주성이라고 하죠. 자, 화학 주성 어떤 작은 분자에 끌려가는 것. 대개 여기 이 분자를 갖다가 센싱하는 리셉터들이 표면에 있죠. 약 pH 7.1에서 최적이다. 그리고 중성이나 약간 알칼리성 환경에서 잘 이동한다. 그리고 뉴트로필의 파고사이토시스 다른 세포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현상과 관련된 효소들은 잡아먹었으면 효소들이 소화시켜야
되잖아. 이런 효소들은 이러한 pH 7에서 9에서 최적 활성을 보인다. 염증 부위나 종양 미세 환경, 종양 미세 환경은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서 락테이트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pH가 낮아져요. 호중구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알칼리성 환경에는 일부 효소들의 활성이 증가하지만 뭐 특정 기능이 한정된다.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이오시노필은 산성 환경에서 생존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뉴트로필은 중성 약알칼리성 환경에서 기능이 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얘네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원인은 산성, 중성 등 시약에 의해서 염색이 잘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베이소필은 호중구보다 알칼리성 pH를 더 좋아하니 직접적인 연구 결과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알칼리성 염료에 잘 염색되는 특성 때문에 베이소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알칼리성 환경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일본 사람 찾아본 별 논문들이 다 있죠. pH 의존적인 migratory behavior of neutrophil-like cells in a microfluidic device. microfluidic device. 요즘 뭐 레보노 칩 그래서 조그만 칩 위에 뭐 이렇게 골이에요, 골. 또랑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뭐 액체들을 흘려 넣으면서 세포를 집어넣어 세포가 어디로 가는지 본다. 뭐 이러한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microfluidic device with the controllability of dissolved gas concentration. 여기다가 뭐 여기 액체를 갖다가 pH를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CO2를 되게 녹이면 pH가 떨어지죠.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의 주변 환경들을 조절을 해 나가면서 세포들이 뭐 저 달 움직이나 이 또랑 표면들을 세포들이 기어가겠죠. 더 빨리 움직이나 어디로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면역 개론이니까 지금까지 면역 세포들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고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면역기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면역기관, 올간이죠, 올간. 우리 고등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면역기관은 1차 면역기관과 2차 면역기관이 있어요. 면역세포가 직접 가서 활동하는 올간을 면역기관이라고 하는데 1차 면역기관은 앞에서 본 골수와 같이 면역계 세포를 만드는 기관을 뜻하고 직접 면역계 세포를 만들고 2차 면역기관은 면역세포가 침입한 적과의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기타거나 활동하는 기관을 뜻한다. 즉 1차 면역기관은 얘네들이 태어나는 타가소, 산부인과 같은 곳이고 얘네들은 2차 면역기관은 가서 항원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항원과 어떻게 싸우냐를 배우기도 하고 직접 싸움에 참여하기도 하고 일단 학교나 현장 실습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차 면역기관 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골수, 본 매로, 뼈 내부 공간, 골수강, 그쵸?를 채우고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을 골수, 본 매로라고 한다. 매로. 매슈매로우처럼 폭신폭신한 구조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골수 빨간 것과 황골수 노란 건 뭐겠어요? 기름이 많이 있는 게 노란 황골수겠죠. 적골수는 주로 조혈모 세포와 아까 말씀드린 조혈모 세포, 헤마토포이틱 스템셀과 여러 종류의 혈액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조혈작용, 혈액세포의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위다. 반면 황골수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지방성분으로 혈액세포들에게 에너지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보시면 뼈 구조가 이런데 뭐 뼈 곰탕 그런 거 설렁탕 좋아하시는 분들 뼈 사다가 집에서 많이 저도 가끔 옛날에 삶아봤는데 밖에서 파는 것들이 너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 집에 좋아하는 식구들이 있어서 한번 갖다 삶아봤어요. 처음에 뭐 단단한 뼈처럼 보이지만 며칠 삶다 보면은 삶고 또 삶고 물 집어넣고 재탕 삼탕하죠. 그럼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이제 막 뼈가 마치 무슨 이런 스폰지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혈 세포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중간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이 안에 골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사골 같은 거 사다가 끓이게 되면은 뭐 콧물 같은 게 막 흘러나오는데 그죠? 건져서 버리는데 그게 이제 골수죠. 이거를 찰만 먹을 때는 좀 비주얼도 그렇고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데 고르메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골수를 갖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여러 가지 양념들을 해서 이렇게 스푼으로 퍼먹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레스토랑의 뭐 하이엔드 메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먹으면 뭐 먹을만 하긴 한데 뭐 일부러 찾아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자, 그리고 그래서 골수가 첫 번째 1차 면역기관 저희가 알아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1차 면역기관은 우리 흉선, 가슴샘, 갈비뼈 밑에 심장 위에 존재해요. 가슴뼈 바로 뒤에, 가슴뼈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가슴뼈 바로 뒤에, 심장 바로 앞에 존재한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T셀이 I 흉선에 도착하여 성숙하게 된다. 그렇죠? T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흉선 타이머스에서 성숙해지니까 이름을 T셀이라고 타이머스에서 따온 거죠. 타이머스 안에는 T셀 성숙 과정이 여러 단계에 있는 다양한 T셀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틀어서 타이머사이트 흉선 안에 존재하는 T셀이라고 불러요. 아주 어린 애들부터 미취학부터 초등 1, 2, 3, 4, 5, 6학년 중학생까지 그런 애들이 여기서 T셀, 어린 T셀, 성숙한 T셀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어쨌든 아무튼 B셀과 T셀은 모두 골수에서 태어나고 골수가 산부인과 조산원이고 T셀은 태어나자마자 흉선으로 가서 흉선에서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자, 2차 면역기관 볼게요. 2차 면역기관은 림파릭 시스템. 우리 순환기는 혈액이 순환하는 혈관하고 림프액들이 순환하는 림프관이 있죠. 혈관은 심장 박동에 의해서 동맥의 프레셔 때문에 그게 정맥까지 가서 이제 몸을 돌게 되는데 림프관은 특별한 그러한 프레셔를 주는 기관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림파틱 시스템은 면역세포들이 태어나고 성숙하는 산부인과 병원과 같은 골수, T세포들이 교육받고 성숙하는 학교와 같은 흉선, 그리고 B셀, T셀, 마크로페이지, 덴드라이틱 셀과 같은 주인공 아이들이 면역세포뿐 아니라 면역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이나 면역세포들이 이동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림프관, 항원과 면역세포가 만나는 접견실, 또는 면역세포들끼리 항원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회의실 역할을 하는 림프절도 포함한다. 림프절은 그런 곳이 림프노드라고 많이 보셨죠? 림프절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또 뭐 암 환자 같은 경우 암세포가 림프절로 많이 전이가 돼요. 거기에 이제 필터 같은 구조들이 있어서 많은 세포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 큰 문제가 있어서 림프절을 갖다가 암 수술할 때 절제하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거기 면역세포들, 기타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사랑방 같은 기관이라고, 회의실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면역세포들이 풍덩 빠져서 생활하는 목욕탕이나 워터파크와 같은 림프액도 림프계에 속한다. 자, 림프절 볼게요. 자, 림프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여기 어페런트 림파틱스 수입 림프관, 림프액이 들어오는 곳이죠.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도 있어야겠죠. 여기는 나가는 곳, 수출 림프관, 에페런트 림파틱스, 그죠? 림프절로 림프액이 들어가는 림프관을 어페런트 림파틱스라고 부르고 림프액이 절에서 림프액이 나오는 림프관을 에페런트 림파틱스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한 림프절의 에페런트 림파틱스는 다른 림프절의 어페런트 림파틱스가 서로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림프절이 여러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뭐 면역세포, 여기 마크로페이지, T셀, 덴드라이틱 셀, B셀 그런 것들, 여기 보면 안티젠,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있죠. 면역세포들 뿐 아니라 항원도, 항원 단독으로 혹은 항원 항체 복합체가 되어서 혹은 마크로페이지나 덴드라이틱 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네들이 마크로페이지고 얘는 덴드라이틱 셀인데 얘네들이 항원을 잡아먹어서 자기 몸 안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적절한 크기의 단백질인 경우 펩타이드로 잘라서 표면에 자기의 표면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게발처럼 생긴 게 이제 MHC라는 건데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 컴플렉스, 거기에
항원 펩타이드를 같이 질식해 가지고 주변 면역 세포들에게 이런 항원이 들어왔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면역 세포에게 항원 정보를 제시한다. 이 항원 제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독립적인 챕터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림프절에서는 항원에 의한 B셀의 자극이 일어나고 덴드라이틱 셀과 같은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 T셀이 항원 정보를 얻고 자극을 받는다. 여기 보시면 B셀도 있고 D셀은 덴드라이틱 셀. B셀과 T셀이 모여있죠. 덴드라이틱 셀, D셀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덴드라이틱 셀 표면에 있는 항원, 제시된 항원을 T셀이 가서 만져보고 어떤 항원이 들어왔나 정보를 아는 곳이고, B셀은 자기의 B셀 수용체를 이용해서 어떤 항원이 들어왔나를 역시 림프절, 림프노드에서 알게 돼요. 자, 또 하나의 2차 면역기관 비장, 스플린. 비장, 스플린 어디 있을까? 비장, 지라라고 되죠. 지라. 비장은 여기 숨어 있어요. 간 위 뒤에. 인체 최대의 림프기관으로 엄마 뱃속의 태아 시절에는 모든 혈구세포를 다 만드는 기능을 하고, 아까 그랬죠. 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태아 시절에는. 성인이 된 후에는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기관이다. 특히 항체에 의해 포획된 세균들이 항체와 결합하면 면역세포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주된 장소가 바로 비장이에요. 비장, 스플린. 자, 비장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여기 하얗게 칠한 곳 화이트 펄프와 레드 펄프, 적색 수질, 백색 수질과 적색 수질의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이트 펄프엔 아무래도 백혈구들이 많겠죠. 면역세포 B셀과 T셀이 많이 존재해서 B셀이 생산한 항체와 T셀의 면역 반응으로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곳이 바로 화이트 펄프예요. 또한 T셀과 B셀은 림프절과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적인 부위에 존재한다. 아까 림프절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림프절 보시면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여기 주로 B셀만 있는 구역과 T셀이 주로 있는 구역과 B셀과 T셀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 있죠. 여기 스플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T셀과 B셀이 서로 남탕 여탕 남자 여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분리된 공간에 이렇게 존재해요. 물론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T셀은 동맥 주위에 주로 분포하고 B셀은 주로 주변 조직에 많이 분포한다. 화이트 펄프는 이렇게 적응 면역을 유도한다. 적응 면역. 외부에서 안티젠,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 항원에 반응해서 우리가 보이는 면역 반응을 적응 면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레드 펄프에서는 레드 펄프 여기 있죠. 혈액을 필터해서 노화된 적혈구 및 이물질을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가 포식한다. 잡아먹는 거예요. 특히 폐렴구균 뉴모콕사이와 수막구균 메닌지코사이 같은 피막에 쌓인 세균은 비장에 있는 식세포가 가장 효과적으로 포식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비장이 망가진 경우에 이러한 특히 피막을 가진 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그리고 피부와 점막도 역시 면역 시스템이에요. 피부와 점막도 사실 2차 면역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를 통해서 항원이 많이 흡수되니까, 또한 우리 점막을 통해서도 뭐 코의 점막, 비강 안의 점막도 있지만 우리 장의 점막도 있어요. 장의 점막, 그 소장 안의 점막, 거기를 통해서도 항원들이 많이 침입을 하죠. 사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올간이에요. 외부 병원체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방어하는 면역 시스템이 바로 피부와 점막 면역 시스템이죠. 글로 들어오잖아요. 그 외부 병원체들이, 그리고 항원들이. 자, 그러면 우리 피부와 점막에 어떠한 면역 방어 기전이 존재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부 보시면 표피와 진피로 나눠져 있죠. 표피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주 독특한 형태의 T셀이 존재해요. 독특한 형태의 T셀인 감마, 이거 감마죠. 이거는 델타, 감마, 델타 대문자는 이거, 그죠? 감마 T셀이 존재한다. 또한 피부에 존재하는 미성숙 덴드라이틱 셀인 랑게르한스 셀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덴드라이틱 셀의 일종인데 미성숙한 형태라고 해요. 랑게르한스 셀이 항원 정보를 가지고 여기 피부로 항원들이 많이 침투할 테니까 항원 정보를 가지고 림프절에서 항원 정보를 다시 림프관으로 쏙 들어가요. 림프관으로 들어가죠. 여기 랑게르한스 셀이. 나 다녀올게. 림프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림프절로 가겠죠. 림프절. 면역 세포들의 사랑방인 림프절에 가가지고 다른 세포들에게 항원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감마 T셀 있고 여기 뭐 표피세포, 각질세포, 케라티노사이트 그리고 뭐 멜라노사이트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반면에 진피, 밑에 진피 있죠. 진피는 여러 가지 섬유화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들과 걔네들이 밖으로 분비하는 여러 가지 세포 외부 물질,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세포 외부 기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피에 있는 면역세포는 주로 T셀 중에서도 사이토톡식 T셀 두 종류가 있죠. T셀, TC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TC셀과 T헬퍼셀이 있죠. 사이토톡식 T셀은 CD8이라는 분자를 표면에 가지고 있고 T헬퍼셀은 CD4라는 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들 많이 불러요. CD8 T셀 혹은 CD4 T셀. CD8 TC셀은 많이 존재하고 B셀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진피에는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외에도 마크로페이지, 마스트셀, 대식세포, 비만세포 등이 피부 면역기에 많이 존재한다. 자, 여기 보시면 곱창이죠. 곱창. 소장에 보면 소장 표면이 역시 점막이라고 얘기해요. 점막. 우리 코 안에 네이살 뮤커스도 비강 점막이 있는 것처럼 소장 표면에도 점막이 존재해요. 곱창 안에 실제로 이 곱이 사실 점막 조직인 거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곱창을 간혹 먹었어요. 그때는 소고기를 못 사 먹어서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어서 곱창을 주로 먹었죠.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곱창을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나는데 워낙 고기를 좋아하시고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안주를 많이 먹는데 그때는 돼지고기가 그렇게 유통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서울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소고기를 주로 드셨는데 소고기는 너무 비싸서 못 드시니까 곱창 같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 부산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많이 집에서 이걸 다 빨아가지고 또 곱창 그리고 또 뭐 어떤 거였어요 양 그런 것들 집에서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곱창은 제가 어렸을 때 곱창 전골을 먹으면서 제가 반지고기라고 불렀어요. 반지 모양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근데 이때는 곱이 별로 없었어요. 왜? 곱이 다 세척해가지고 곱은 이거 소의 똥 아니냐 그래서 나 싹싹 벗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외국인들이 뭐 이웃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곱창구이들을 많이 먹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 곱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곱이 꽉 찬 곱창구이를 갖다 먹으러 일부러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래요. 왜?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렇게 곱이 꽉 찬 상태로 유통을 시키지 않으니까. 이 곱이란 게 뭘까? 바로 여기 이 곱창 소장 내부의 여러 가지 에피텔리얼 셀들이 분비하는 소화 효소 그리고 거기는 지방 그런 것들 주로 외부로 분비하는 세포 외부 기질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거기서 얘네들이 흡수했던 영양분의 일부도 같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곱이 뭐 완벽하게 세포 외부 기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저는 이 곱창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일부러 먹으러 가진 않고 친구들이 한번 먹으러 가자 하면 어쩌다 한번 가는 편인데 뭐 첫 한두 점은 맛있는데 금방 너무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질리더라고요. 특히 대창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죠. 대장 안에 보면 이렇게 기름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원래 내부 우리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이죠. 내장 지방이 이렇게 사실 대창은 굉장히 얇고 이 안에는 곱 같은 게 없는데 왜 대장에서는 융털돌기 같은 게 없죠. 영양분의 흡수는 소장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대장에서는 수분 흡수 정도만 미네랄 흡수 정도만 하기 때문에 대장에는 그런 융털돌기 같은 그런 구조가 없어요. 대장에 있는 이 안에 꽉 차는 뭐냐 이 대장 내부 지방이 원래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당구 큐대 같은 걸 끼워 가지고 이걸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이 외부하고 내부로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리면 바깥에 붙어 있던 내장들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대창은 이 안에 들어 있는 원래는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내장 지방의 지방 맛으로 먹는 거죠.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굉장히 지방 함량도 높고 칼로리도 높고 어쨌든 뭐 나름대로 이 곱창 및 내장을 좋아하시는 덕후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취향대로 존중시켜 드릴게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한 잔 땡기네요.
곱창의 곱은 결국 소장 점막이 점막 아닌가? 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본적으로 곱창의 곱은 소장의 점막, 뮤코사 혹은 점막에 붙어있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곱창은 소장, 소의 소장을 주로 소의 소장을 주로 먹죠. 세척하고 꼬챙이에 끼워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이죠. 우리 꼬챙이에 잘 안 끼워 먹죠, 그죠? 자, 소장 점막의 구조 요약. 점막, 소장 내부를 덮고 있는 얇은 조직층으로 상피세포, 결합조직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육모, 융털절기가 있죠. 곱창의 곱창의 주름과 육모를 포함한 실제 부분이 실제로 곱창에서 쫄깃하고 씹히는 질감을 주는 곱은 사실 여기 텁텁하고 미끌미끌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 번 더 AI에게 물어봤죠. 곱창의 곱은 흘러나오는데 점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곱창의 곱이 흘러나오는 현상은 그렇죠. 점막 자체가 아니라 점막에서 분비되는 소화액과 흡수된 영양분 이런 것들이 흡수됐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다. 자, 그래서 곱창의 점막 면역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6시 18분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가서 곱창을 먹든 뭘 먹든 날씨도 비도 오는데 한잔 하러 갈게요.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